자, F 검정, 그 언어바 분석에 대한 그 연습 문제가 5개, 6개 있었죠. 그래서 문제를 쭉 이제 답안을 만들다 보니까 일부 데이터는 데이터 개수가 너무 작아서 그 정규성이랑 등분산성 검정 자체가 할 수 없는 예제 데이터들이 한 3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진행하는 동안은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았었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데이터 개수를 늘려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풀이 보시고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데이터 파일, 엑셀 파일 자체만 바꾼 거니까 코드를 고치지 않더라도 뭐 결과 보는데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소나무 품종별 무게를 조사한 데이터라서 이제 요거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평균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어떤 품종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출력은 모두 지웠고요.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다 가져오면 되겠죠? 네. 경고 껐고, 그 다음에 SQLT는 지금 여기선 필요가 없는데? 저 얘는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T도 필요 없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함수들 들어있고, 분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2개 있고요. F1A 함수는 아예 그냥 쓰질 않았어요. 어차피 F1A랑 이 스테이트 모델스에 있는 언어바 LM이랑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2개를 뭐 굳이 다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후 검정을 위한 라이브러리들 이제 종류별로 다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초기화 처리했고요. 데이터 가져올게요. 트리 웨이트라고 하는 파일이었죠. 자, 데이터 전체 가져오면은 이제 이렇게 쭉 많아지니까 여기서 헤드만 출력을 했는데 예제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 데이터 보면은 이제 멜트가 적용된 형태로 로딩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 실제 데이터 모양 보고 맞추셔야 돼요. 자, 일단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 봤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쉽게 가려고 얘를 가지고 통째로 그 커널 밀도 함수 그래프 그리고요. X축으로는 무게, 그리고 그룹으로 이제 휴 걸어서 이렇게 한 번에 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포랑 평균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이것만 봐도. 자, 품종별로 데이터의 분포와 평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뭐 이 정도. 이제는 그래프에 굳이 그렇게 텍스트 넣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이제 제출 받으려고 텍스트 넣으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밑에다가 간단하게 텍스트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데이터 정규성이랑 등분산성 확인하는 건데요. 코드 일단 잘라냈고요. 부분별로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코드 옮겨 놓고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그 데이터 정규성이나 등분산성을 확인할 때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각각의 필드가 적용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컬럼별로 반복문 돌면서 처리하게끔 만들어놨던 코드였는데 지금 이 형태는 멜트가 적용됐다는 전제 하에 만든 코드예요.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이렇게 2개의 필드가 있을 때 일단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란 이름으로 카피를 했고요. 그 다음에 X 네임에는 명목형 변수, Y 네임에는 연속형 변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목형 변수의 종류가 요 그래프 보면 A, B, C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 A, B, C에 대해서 정규성을 각각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일일이 필드 이름 적기가 좀 귀찮아서 X네임,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가 각각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유니크 함수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등분산성 검정에 적용할 그 분할된 필드를 담을 리스트예요. 등분산성 적용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A에 대한 데이터, B에 대한 데이터, C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분리를 해서 여기 리스트에 담을 거고요. 얘는 정규성 확인 결과 값이고 얘는 최종 결과를 저장할 리스트예요. 명목형 변수의 값의 종류이고요. 자, 이래서 이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반복을 걸었습니다. i를 놓고 프린트를 시켜보면 u1으로 프린트하면은 abc 하나씩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x네임, 즉 그룹에 있는 값이 i가 abc였죠.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a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낸 거고 B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내고 C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낸 거예요. 프린트 필터드 데이터에 한 5개씩만 출력해 볼까요? A에 해당하는 데이터, B에 해당하는 데이터, C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각각 뽑아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그 등분산성 검정을 위한 리스트에다가 얘네들을 각각 리스트로 나눠서 담고 그 다음에 정규성 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S하고 P값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 값이 0.05보다 크면은 정규성을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성 충족 여부를 P가 0.05보다 크다로 이제 준비를 해놓고요. 정보들을 이제 모아서 출력을 해봤어요. 자, 필드는 I, 그 다음에 통계량, p-value, 그리고 판정 결과. 그러면 A에 대해서 통계량, p-value, 그리고 정규성 충족 여부, 판정 결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출력한 게 아니라 위에 준비했던 리포트라는 리스트에다가 넣었어요. 리포트라는 리스트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했었던 normal dist 이 변수에다가 이제 누적해서 계속 결과를 덧붙여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BC 필드에 대해서 정규성 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규성 판정이 완료가 됐다면 바틀렛 검정, 그렇지 않으면 레빈 검정으로 모아놨던 필드를 등분산성 검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분산성 검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리포트란 리스트에다가 같은 규격으로 딕셔너리를 넣었고요. 이때는 필드 이름이 아니라 필드란 필드에다가 검정한 알고리즘 이름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프린트 리포트라고 하면은 딕셔너리가 저장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모았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인덱스에다가 이 필드 걸어주고 뿌렸어요.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요약표가 나오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요약표 보여주는 그 모듈들을 만들어 놓고 써요, 매번. 텍스트로 출력하면은 좀 보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나중에 논문 같은 거에 다 넣을 건데,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거에 넣을 건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주피터에서 복사해서 넣으면은 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디자인만 바꾸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글자가 너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 옮기겠다고 나중에 일일이 뭐 할 스크린샷 찍고 그걸 안 그래도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의도하고서 아예 그냥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로 출력을 해놔요. 자, 어쨌건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모두 충족이 됐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 그룹별로 오리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라 라고 했고요. 언어바 나온 거에서 이제 S랑 P값만 뽑아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통계량, P밸류 그리고 대립가설 채택인지 규모가설 채택인지 판단해서 여기다가 출력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표는 밑에서 한번 출력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얘를 중간에 출력하면은 안 나와요. 마지막에 출력해야 돼요. 변수만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출력하는 거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P밸류가 0.016으로 대립가설 채택이래요. 그러니까 이 품종별 소나무의 키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품종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지 여기서 분산 분석을 했으니까 소나무 품종 간의 무게네요, 무게. 무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거죠. 이때 P가 0.0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후 검정 들어가면 되겠죠. 자, 데이터가 정규성, 등분산성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변수 개수도 같으니까 투키 방법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와 그룹 걸어서 이제 결과표를 확인해 보면은 A하고 B 간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A와 C 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B와 C 사이에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나옵니다. A와 B, A와 C 사이 간에는 무게의 차이가 없지만 A와 C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B와 C 사이에 아, B와 C구나. 잘못 적었네. 땡큐. B와 C.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독극물에 대한 이제 생존 시간을 기록한 거래요. 자, 요것도 이제 데이터를 좀 다시 만들었는데, 포이즌이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P1, P2, P3 이렇게 좀 값을 바꿨고요. 여기 치료 방법도 ABC라고 안 하고 그냥 T1, T2, T3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시간값 같은 경우는 여기는 0점대로 들어갔는데 좀 더 크게 해서 정규 분포를 맞도록 데이터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주어졌던 예제 데이터는 몇 건 안 됐었는데 지금 여기 데이터는 총 360건으로 늘려놓은 상태예요. 자, 정규 분포 맞추려고 데이터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독극물에 따른 치료 방법별 생존 시간. 그러니까 독극물별로 이제 생존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치료 방법에 따라, 반대로 치료 방법에 따라 독극물별로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좀 각각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독극물에 대한 종류별로 봤더니 P1, P2, P3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독극물 종류의 길이를 측정했어요. 그럼 3이죠. 서브플롯 만들면서 3행 1열. 넓이는 15, 높이는 4 곱하기 사이즈니까 개수만큼 알아서 들어오겠죠. 자, 세로 간의 간격은 0.3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독극물 종류별로 반복 돌렸습니다. 여기서 이 독극물 종류별로 반복을 돌렸어요. 자, 커널 밀도 함수 그리면서 데이터로는 이제 독극물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걸었고요. 그리고 X축으로는 생존 시간 걸고 치료 방법으로 구별해서 그리게 했어요. 나머지 좀 꾸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독극물 종류별로 서브플롯을 그리면은 이렇게 1번 독극물에서 치료 방법에 따라 생존 시간, 2번 독극물에서도 이렇게 시간 나오고 3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차이가 없진 않은데 명확하게 뭐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프가. 같은 독극물이라 하더라도 치료 방법에 따라 생존 시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걸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얼마다라고 그래프만 보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명확한 판별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자, 이번에는 독극물 종류로 판정을 해서 치료 유형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치료 유형에 따라 독극물 종류별로 그러니까 필드를 바꿔서 같은 함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1번 치료 방법에 대한 독극물별, 2번 치료 방법에 대한 독극물별, 3번 치료 방법에 대한 독극물별, 4번 치료 방법에 대한 독극물별.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1번, 2번, 3번에서는 P2에 대한 생존 시간이 좀 긴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T4에서는 P3의 생존 시간이 좀 긴 것 같죠. 그러니까 T4라는 치료 방법이 P3에 좀 잘 먹혀드는 것 같네요. T1, T2, T3에서는 P2에 대한 생존 시간이 가장 길었지만
P4에서는 P3에 대한 생존 시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 뭐 이 정도 설명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필드가 두 개죠. 아까는 이제 정규성이랑 등분산성 확인하려고 1차 반복만 돌렸는데 이번에는 필드가 두 개니까 반복을 이중으로 걸었어요. 자, 코드 잘라내고 여기도 단계별로 볼게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명목형 변수의 필드 두 개를 지정해주고 연속형 변수 필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xname 0번째 유니크, 이 코드를 작성한 취지 자체가 여기만 바꾸면 밑에는 안 건드려도 알아서 돈다예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 이름하고 필드 이름만 맞춰주면은 이후 코드는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돌겠거니 하고 만든 거예요. 자, U1에 대한 값의 종류. 그러면 독극물 종류 나오죠. U2에 대한 값의 종류. 그럼 치료 방법 종류별로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중으로 반복 걸어요. 그러면 프린트 i, j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짝지어지잖아요. 그래서 i와 j에 대한 필터를 걸어요. 데이터에서 xname 0번째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조건을 걸어서 이게 i번째인 거. 그러니까 포이즌에 대한 게 i, 그리고 생존 시간에 대한 게 j. 이렇게 필터를 걸어서 거기서 생존 시간, 즉 타임에 해당하는 필드 값만 뽑아냅니다. 세 개씩만 출력해 볼까요? 그럼 값의 종류별로 이렇게 필터링이 돼서 섹션이 다 나눠진 거죠. 이렇게 나눠진 데이터를 아까처럼 분산 분석을 위한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시키고요. 이걸로 정규성 검정하고요. 그래서 정규성 검정 판정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리포트 여기다가 딕셔너리를 만들어요. 결과표 만들려고. 자, 그럼 이제 결과값 담을 리스트랑 변수 준비해야죠. 자, 이후 코드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제 이퀄과 필드라고 하는 거에 요 각각의 항목들이 리스트로 담기니까 그 리스트를 정규성 검정에다가 포인터로 걸어주고, 정규성 검정 결과도 리포트에다 담아서 출력하면은 얘도 이렇게 결과표가 나오죠. 앞으로 이제 이 정규성 검정이랑 등분산성 검정 코드는 유형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정할 필드가 두 개인 거, 아니면 하나인 거. 세 개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세 개까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 데이터 만드는데 시간 좀 걸렸어. 이거 다 맞추느라고. 자, 됐어요. 이제 타임에 대해서 독극물 종류와 치료 방법으로 분산 분석 걸어봅시다. 자, 보면은 독극물 종류에 따른 생존 시간 당연히 차이 있겠죠. 치료 방법에 대한 생존 시간 이것도 당연히 차이 있겠죠. 그리고 독극물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한 생존 시간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독극물 종류와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한 교효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요. 독극물 종류와 에 따른 생존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 시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독극물 종류와 치료 방법에는 교효작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 위로 잠깐 올라가서 아닙니다. 자, 1교시는 요거까지만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코드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렸으니까 1번, 2번 체킹하실 분들 체킹해 보세요. 자, 독극물에 대해서 이제 치료 방법과 독극물 종류에 따라 교효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 사후 검정까지 덧대서 그럼 과연 어떤 조합이 교효작용이 있는가를 판정한다라고 하면 P1 독극물에 대해서 치료 방법 1번 한 거랑 P1의 T2, P1의 T3, P1의 T4랑 차이가 있는지 보고 P1의 뭐 T2랑 P1의 T3랑 P1의 T4랑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대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는 사후 검정까지 잘 안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뭐 볼 거다라고 하면은 뭐 말리진 않겠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독극물과 그 치료 방법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각각 카테고리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문자열에서 슬래시를 기준으로 결합을 시켜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이렇게 다 묶은 거예요. 여기 똑같은 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행 개수만큼 조합이 돼서 이래요. 이걸 가지고 사후 검정을 때리면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와요. P1, T1에 P1, T2, T3, T4, P1, T1에 P2, T1, P2, T2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때려보니까 물론 여기 어떤 것끼리 교효작용이 있는지 나오기는 하죠. 근데 볼 게 많아. 물론 여기 일부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반복, 다 결합해서 반복 돌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본다라고 해도 볼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에서는 원 교환에서는 여기 이 경우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여기 코드만 넣을게요.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문제. 토마토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자, 요것도 이제 효소 함량과 모종의 성장,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쭉 가져왔었는데, 정규 분포를 맞추려고 데이터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습하셨던 거에 비해서 데이터 행수가 90건으로 늘어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정규성, 등분산성을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시각화가 빠져 있네요. 시각화 코드를 좀 넣어볼까요? 자, 먼저 기본 세팅 해놓고 sb.kd 플롯. 데이터에는 오리진 걸고요. 그 다음에 휴의 효소 함량 걸면 되겠죠. x에는 모종 성장 걸면 되고요.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안 이쁘니까 아까 앞에 코드 좀 채용해서 디자인을 좀 꾸밉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효소 함량에 따라서 모종 성장에 확실히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효소 함량에 따라 모종 성장이 분포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자, 그럼 이제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규성이랑 등분산성 봅시다. 데이터는 지금 딱 봐도 정규 분포는 따르고 있어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 복사하고 X네임의 효소 함량, Y네임의 모종 성장 주고 밑에 코드 그냥 그대로 재사용하면은 정규성하고 등분산성 검사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정규 분포 다 따르고 등분산성 맞으니까 데이터 바로 분석하면 되겠죠? 자, 요약표를 봤더니 효소 함량에 따른 그 모종 성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자, 효소 함량에 따른 모종 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P가 0.05보다 작죠. 자, 여기서 이제 P-밸류 범위 표현할 때 제가 지금 거의 그 크다의 반대가 작거나 같다라는 거에 지금 약간 집착하고 있는데 굳이 작거나 같다로 안 하셔도 돼요. P-밸류가 0.05보다 작다라고 표기하고 크다라고 표기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0.05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작다라고 하셔도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 없고요. 많은 논문들이 그냥 작다라고 표기하니까 꼭 작거나 같다라고 넣으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효소에 대한 그 영향이 가장 큰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검정 들어가야죠. 자, 데이터가 정규 분포랑 등분산성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변수의 개수도 다 똑같으니까 투키 방법 사용하면 되죠. 자, 결과 따져보면은, 자, 0번과 100번 요소 차이에도 차이가 있고, 0번과 1000번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100번과 1000번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 함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밑으로는 다 똑같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함량에 따라서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서는 효소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로 보이네요. 효소 함량에 따른 토마토의 성장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효소의 함량이 많을수록 토마토 성장이 훨씬 잘 이루어진다. 자, 이걸 판단한 근거가요. 효소 함량이 0일 때랑 100일 때는 최소 1.6에 최대 3.2였어요. 그 평균 차이가 2.4고요. 100에서 1000 사이는 평균 차이가 1.8이에요. 근데 0에서 1000 사이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크죠. 이걸 봐서는 효소가 많이 들을수록 더 잘 자란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3번까지 봤고요. 이번엔 4번입니다. 자, 유아들을 대상으로 3가지 읽는 방법을 비교 실험해서 이렇게 독서 평가 점수 자료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독서 방법에 따라서 그 독서에 대한 평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지 확인해 봐라 라는 예제예요. 데이터를 가져옵시다. 독서 방법과 점수들이 쭉 들어있고요. 데이터 분포 그려봤습니다. 자, 독서 방법에 따라서 확실히 뭐가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자, 데이터 정규성이랑 종분산성 검정합니다. 원본 데이터 프레임 복사해줬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필드 이름이랑 그 다음에 중속 변수 필드 이름 세팅해주면은 아래 코드 그냥 재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쭉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규 분포는 따르는데 등분산성은 따르지 않네요. 자, 일단은 분산 분석을 수행했어요. 그랬더니 독서 방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카테고리별 샘플 수가 이게 다르지 않은데 잠깐만요. 제가 처음 예제를 그냥 썼나 봐요.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봅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리진의 독서 방법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를 걸면은 지금 독서 방법에 따라 데이터 수가 다르네요. 자, 카테고리별로 샘플 수가 다르니까 이때는 사후 검정을 본페로니 규정으로 들어가요. 멀티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소드 여기에 설정하는 게 이게 본페로니 검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얘로 돌리면은 이제 결과가 B하고 D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B하고 G 간에는 차이가 있고
G와 B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랑 다를 수 있어요. 데이터가 3, 4, 5번은 데이터 파일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B와 D 간에는 독서 점수의 차이가 없으나 B와 G 그리고 D와 G 간에는 독서 점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 예제에서 그냥 분산 분석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분산 분석에 적용되는 이 코드 자체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검정 방법이 있어요. 웰치 테스트라고 하는 게, 웰치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웰치 검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웰치 검정을 제가 코드를 제시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이 코드로 들어갔어요. 그건 조금 이따 따로 한번 얘기했으면 한 다음에 한번 고쳐봅시다. 자, 5번. 교육 방법에 따라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측정을 한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교육 방법이 각각의 과목의 점수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자체가 데이터 재배치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과목이라고 하는 필드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재배치를 하고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 방법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과목별 점수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려고 아까처럼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한 고유값 뽑아와서 반복문 돌려서 일단 그래프 하나 그려봤고요. 교육 방법 1번, 2번에 따라서 영어 점수는 분포가 좀 달라졌네요. 국어 점수는 뭐 크게 다른 거 모르겠고요. 이번에는 과목에 따라서 교육 방법별로 체킹을 해봤어요. 자, 전체적으로 2번 교육 방법이 좀 더 점수가 높은 것 같아 보이네요. 과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자고요. 정규성이랑 등분산성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정규분포 그 다음에 등분산성 충족을 했고요. 요걸 근거로 분산 분석을 수행합니다. 자, 근데 보면은 분산 분석 결과를 보면 이원 분산 분석이죠. 교육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0.05보다 살짝 커요. 차이가 없는 거죠. 과목에 대한 차이도 없고요. 교육 방법과 과목에 대한 교교작용도 없습니다. 이거 보고 진짜 공감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코드 한번 올릴게요. 이거 설명 좀 적을까? 교육 방법에 따른
과목별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P가 0.05보다 컸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6번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중간중간에 뭘 좀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리얼타임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아까 5번 문제인가 보면은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웰치 검정을 수행해야 됐었는데 아까 그냥 일반 언어바로 진행을 해버렸었어요. 거기에 웰치 검정을 넣으려고 했는데 웰치 검정을 넣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웰치 검정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핑고인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가 계속 건드려지게 돼요, 지금. 이 패키지를 또 건드린다라는 거는 똑같은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코드가 2개, 3개의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패턴들은 웬만하면 안 만들고 싶어서 이 패키지 건드리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는데 웰치 아노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건드려서 기존 풀이에 새로운 풀이 방법을 하나씩 덧댈 겁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 쪽에서 일단은 이제 아노바 원웨이라고 하는 얘를 이제 넣으시는데요. 얘가 그 용도가 등분산 충족하지 않을 때, 등분산을 충족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웰치 검정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기본값으로 수행해 주는 애예요. 1원 분산 분석이 아니에요. 이거 기능이 웰치 검정용이에요. 그리고 SCI 파이에 F1웨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모델스에 아노바 LM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 새롭게 핑고잉 안에 어노바라는 애. 이 세 개가 기능이 다 똑같아요. 결과값도 똑같고요. 그래서 패턴을 좀 안 늘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네. 분산 분석은 요즘 얘가 제일 잘 나가나 봐요. 얘는 웬만한 데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사후 검정에서도 그 투키 검정이 대해서 스테이트 모델스의 함수 이름 헷갈릴 수 있어요. 페어라이즈 투키 HSD. 얘는 핑고잉의 페어라이즈 그냥 투키. 사후 검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역할하는 함수가 하나 또 있어요. 뭘 쓰건 간에 결과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기왕 있는 거 코드 한 번씩 더 소개할 테니까 방법 중에 그냥 원하는 방법 쓰세요. 결과값은 똑같아요. 자, 빨강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지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
그래프 초기화하고 이제 데이터 가져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데이터 가져왔잖아요. 뭐 데이터 분포까지 확인하고 얘는 왜 갑자기 2번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1번째가 이제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를 사용한 방법. 이게 1번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가 핑고인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한 방법인데 이 안에 임포트하면 언어바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가 좀 부득이하게 바뀐 게 아까 처음에 코드 제시했을 때 결과값을 제가 언어바라는 변수에다 이렇게 담아놨었거든요. 이렇게 담으면 앞에서 임포트한 기능을 덮어 써버리게 되니까 여기 변수 이름을 언어바 언더바 리절트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핑고잉 패키지에 있는 언어바 데이터 파라미터에 데이터 프레임 그냥 박아주면 되고요. DV에는 종속 변수, 비트윈에는 명목형 변수. 이거 보시면 결과값 똑같아요. 자, 그룹에 대한 분석 결과 p-value가 0.015구 나왔죠? 여기 p-value 0.015구 나오고요. F값 4.846. DF 1. 통계량 27.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걸 쓰건 아래 걸 쓰건 똑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 p-value 요게 여기 있다는 거. 요것만 보면 되죠. 뭐. 자, 그 밑에 4, 5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번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를 사용한 방법. 기존 코드고요. 자, 2번 여기서도 핑고잉 패키지를 사용한 방법. 밑에 2번 추가된 거예요. 페어와이즈 투키 데이터 프레임 걸고 DV에다가 종속 변수 걸고 비트윈에다가 명목형 변수 걸어주고. 위에 거랑 아래 거가 결과가 동일합니다. 얘도 출력되는 결과물 보면은요. 자, A하고 B 간의 p-value가 0.3909, A하고 B 간의 p-value가 0.39087, 반올림하면 0.3909 맞죠?
A하고 C 간의 P밸류가 0.198, 여기도 A하고 C 간의 0.1979, 반올림하면 동일하죠. 그 다음에 B하고 C 간의 여기는 0.012, 여기도 0.0120006. 값 똑같죠? 자, 평균 간의 차이값.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라면은 얘네는 부호가 반대라는 거. 뭔가 출력되는 정보가 밑에 게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트로프에서 요거 출력되는 것 때문에 투키 검정 같은 경우 저는 위에 걸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서드 파티로 이제 창조 경제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업체가 달라도 보면은 케이스 다 비슷비슷하죠.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이 파이썬에서 동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 놓고 보면은 목적이랑 결과가 비슷한 애들이 더 은근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 오픈소스 쪽은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될지 고민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하면서 이런 패턴이 있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거 한 가지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요 패키지는 어쩔 수가 없네. 소개를 할 수밖에 없네, 얘는. SCI 파이랑 스테이트 모델스가 제일 보편적이거든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에선. R은 이런 게 없어요. R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그 족보가 이상하게 꼬이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R 같은 경우는 그 오픈소스 패키지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박사학위 논문급의 심사 과정에 거쳐요. 그래서 검증된 애들만 등록이 되는데, 파이썬은 그냥 아무나 올려도 돼. 검증 따위 없어. 그냥 입소문 타고 아름아름 그냥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썬은 비슷한 코드가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사용 방법은 소개했으니까 이제 이번 데이터도 방법 하나씩 추가해 볼게요. 이제는 그냥 이제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 어떻게 내용이 추가될지는 확인하셨죠? 방법별로 코드 하나씩 더 늘려보자고요. 정규성, 등분산성 확인했고, 그 다음에 분산 분석에서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 그 다음에 밑에 핑고잉 패키지. 자, 여기서도 보면은 포이즌에 대해서 P밸류가 1.0028 마이너스 2의 27, 1.0028에 2의 마이너스 27.
스트리트에 대해서도 4.4304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4. 4.4304에 2에 마이너스 24. 포지션과 트리크에 대한 교유 적용 6.9389에 2에 마이너스 14. 6.9389에 2에 마이너스 14. 완전히 똑같죠. 이원 분산 분석의 사후 분석까지는 뭐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추가 안 하고 지나갔고요. 자, 효소와 모종 데이터 분포 추가하고 정규성, 등분산성 확인하고 자, 여기서도 분산 분석 수행하고 자,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 두 번째로 이 사용. 자, 여기서도 보면은 P밸류가 1.3186에 2에 마이너스 20. 여기서도 효소 함량에 따른 차이에 P밸류 1.3186에 2에 마이너스 20. 네, 별 차이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호 검정도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 그 다음에 핑공이 패키지. 자, 0과 100 간에 0. 0과 100 간에 여기는 7.22에 2에 마이너스 10까지 갔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0이라고 퉁친 것 같아요.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1하고 1000 사이에 0. 1하고 100 사이에 100과 1000 사이에 0. 이거는 얘가 출력되는 게 좀 더 자세하네요. 평균 차이 2.42, 마이너스 2.42, 4.3, 마이너스 4.3, 1.8, 마이너스 1.8. 핑고잉 패키지 같은 경우는 투키 방식으로 했을 때 그 평균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그 최소 최대를 보여주고 있죠. 평균 차이는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겹치는 것만 확인할게요. 자, 독서 방법, 데이터 분포 확인, 정규성 검정. 자, 여기에서 차이 나요, 이제. 자, 아까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았죠? 로 웰치 검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웰치 검정을 수행하는 첫 번째.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를 사용한 경우에 자, 언어바 원 웨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중속 변수,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명목형 변수가 들어가고 유즈바 등분산 여부예요. 적용할 수 있는 값이 equal, unequal, 그리고 equal인데 기본값은 unequal이에요. 그리고
웰치 검정 적용 여부. true, false인데 얘가 기본값이 true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 파라미터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안 넣으면 함수 이름만 봐서는 1원 분산 분석인데 왜 웰치 검정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 나올까봐 파라미터 명시했어요. 함수만 보면은 1원 분산 분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그냥 파라미터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명시를 했어요. 여기 실행 결과 보면은 이 웰치 컬렉션 true라고 나오고요. p-value static가 나오는데 출력되는 결과가 좀 되게 지저분하죠. 이게 지금 보니까 객체라서 원래 쓰려면은 k라고 이렇게 객체 받은 다음에 제가 봐서는 k.pvalue 뭐 이런 식으로 값을 프로퍼티로 하나씩 뽑아서 써야 돼요. 보니까 좀 지저분해. 그래서 웰치 검정부터는 얘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핑고잉 패키지 적용. 웰치 언어바라는 함수한테요. 데이터 주고 종속 변수랑 카테고리 명목형 이름만 정해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p-value가 차이가 있으니까 독서 방법 간의 그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그 게임스 호엘 검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똑같아요. B하고 BG, DG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B하고 D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게임스 호엘 검정은 핑고잉 패키지만 지원한다. 여기에서 이제 수업자로 정리하다가 저번에도 멘붕이 왔는데 A하고 지나갔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대로면은 핑고잉 패키지는 지금 우리가 봤던 방법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얘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사실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얘만 정리하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스테이트 모델스를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모델스를 얘기 안 하면은 남들 코드 봤을 때 이게 뭐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것만 그 가장 포괄적인 방법을 정리해서 하면은 나중에 필드 나갔을 때 너 왜 이상한 거 써?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얘는 그래도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얘를 소개 안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럼 등분산성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다 제시한 거예요. 덕분에 일이 좀 커졌지. 자, 그럼 문제 5번도 자, 데이터 이렇게 막 만들고 데이터 분포 확인. 자, 들어왔고요. 데이터 분포 확인 2개였고, (4번) 정규성 등분산성 확인했을 때 여긴 다 오케이 됐으니까 분산 분석, 여기도
1번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 사용.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핑고잉 패키지 사용. 이원 분산 분석은 사후 검정까지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싹 훑어서 내용 보충을 하고요. 6번은 오후에 얘기할게요.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일단 여기서 손 덮으시고 식사 다녀오시고요. 다음에 식사 다녀오신 후에 내용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실 시간 한 30분 정도 할애할게요. 그 다음에 6번 보고 6번 끝나면 오늘 상관 분석까지는 나가야 돼요. 상관 분석 진행합시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죠. 네. 관광지 관련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단 첫 번째는 상권 종류별로 한 해 동안의 평균 매출액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자 라는 거였어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필요한 필드만 가져왔어요. 타입하고 매출액. 자, 이렇게 가져와 놓고 이걸로 데이터 분포 그리면은 그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너무 크니까 데이터 분포가 거의 한쪽에 집중돼서 이 정도로 나오죠, 그래프가.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값을 로그를 씌운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단위가 너무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변수만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적용한 파생 변수를 생성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단위가 너무 크니까. 매출액의 단위가 너무 크므로 로그를 씌워서 스케일링을 한 거죠. 자, 이제 로그가 씌워지니까 데이터들이 고만고만해지거든요. 근데 전부 일괄적으로 한 거니까 얘네들 간의 차이가 비율이 달라지진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로그를 씌워놓은 걸 가지고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 보면은 그나마 좀 볼만해져요. 일단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골목 상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 상권. 근데 이 골목 상권이 지금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게 매출액이 크다가 아니죠. 매출액은 지금 가로축이니까. 골목 상권의 비중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비중을 가지고도 발달 상권에 비해서 매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광특구 파란색 찔끔 여기 보면은 관광특구는 10군데가 안 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규성이랑 등분산성을 요걸 가지고 확인했는데요. 실데이터이다 보니까 뭐 정규성, 등분산성 같은 거 거의 안 맞습니다. 자,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웰치 검정을 통해서 이제 평균 비교를 한다 그랬죠. 만약에 로그 변환을 안 했다면 로그 변환을 안 한 상태에서 정규성 검정을 확인을 했다면 정규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요 단계에서 로그 변환을 수행하고
다시 정규성 검정을 했을 때 정규성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로그 변환한 걸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로그 변환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냥 진행을 했고요. 등분산성 충족이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웰치 검정을 통해 평균을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웰치 아노바로 확인을 해봤더니 p-밸류가 확실히 작죠. 그래서 상권 종류에 따른 1년간의 매출 평균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값이 0.05보다 작으니까요. 근데 뭐 사실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 상권 종류마다 매출 평균이 다르겠죠. 이건 뭐 사실 처음부터 당연한 얘기 분석시킨 거예요. 자, 사후 검정 들어갑니다. 게임스 호엘 방법으로 들어갔고요. 요걸 선택한 이유가 지금 등분산성도 안 맞고 상권 종류마다 데이터 수도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걸로 사후 검정 들어오면은 당연히 상권 종류별로 비교했을 때 매출 차이가 당연히 나요. 그래서 이거 문제 내놓고서 저도 이거 다 풀어보면서 살짝 뜨끔했던 게 당연한 걸 문제 냈구나 싶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크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상식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예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평균 차이가 마이너스 값으로 뜨는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 평균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수로 떨어지는 경우는 왼쪽 게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평균을 봤을 때 매출이 가장 큰 거, 관광특구가 가장 크죠. 관광특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발달상권이 그 다음으로 크고요.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을 비교하면은 전통시장이 조금 더 커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평균 매출이 가장 적은 곳은 골목상권이다. 근데 샘플 수는 골목상권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쪽수로는 되게 많은데 성능은 제일 안 좋은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골목상권의 매출을 이제 결정짓는 요인이 뭔지 찾아보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면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좀 더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돼야겠죠. 그래서 계속 골목상권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어서.
자, 분기에 따른 상권 종류별 평균 매출 비교. 분기, 상권 종류, 그 다음에 매출액 가져왔죠. 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로그를 씌웠어요. 필요한 데이터 추출하고 매출액 로그 변환. 자, 이걸로 이제 데이터 분포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분기에 대해서 뽑아낸 다음에 상권 종류별로 휴를 걸어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 모양에 큰 차이 없죠? 3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상권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타입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휴로는 이제 분기, 쿼터를 걸었습니다. 자, 관광특구. 1분기부터 지금 4분기까지 다 겹쳐본 건데, 지금 보면은 4분기가 조금 늘어나고 있네요. 1분기가 가장 적었고요. 관광특구는 뭐 여행 성수기, 비수기를 따르는 게 제일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골목상권은 거의 분기에 영향을 안 받고 거의 일정했고요. 그 다음에 발달상권도 비슷했고, 전통시장도 꾸준했네요. 사실 요거 보면 요건 거의 분석 안 해도 상관없어. 분석 안 해도 답 나오지 뭐 차이 없다. 자, 데이터의 이제 정규성, 등분산성을 이제 확인을 할게요. 실행을 하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일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이제 웰치 검정으로 넘어갔었는데, 이제 2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대요, 이게 경우가. 그래서 2A 같은 경우는 이제 등분산을 확인하는 이유가 사후 검정의 방법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냥 그 평균 비교 자체는 그 일반 그 등분산표를 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API적으로 찾았을 때 지금 웰치 검정에 대해서는 이원 분산을 지원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언어바 LM으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면 그건 나중에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API적으로는 이원 분산 분석에서 등분산을 충족하지 않을 때에 대한 API가 없어요. 파라미터 자체가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했었던 그냥 아노바 있죠? 얘 같은 경우에 뭐 데이터를 걸고 DV에다가
sales amount log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between에다가 이원 분산 분석이면은 여기를 이렇게 리스트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해보면은 데이터가 df2로 들어가고 쿼터와 타입. 요 데이터도 먹을지는 이제 시작하고 다시 한번 전체 실행할게요. 아, 위에서 여기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쏘리. 코드 여기 다시 짜야 돼. 자, 지금 여기 밑에 에러 나는 게 제가 언어바라는 변수에다가 결과를 담아버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언어바가 기능이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이구 큰일 났다 하고서 여기서 변수 이렇게 리절트 이렇게 변수 이름을 바꿔서 쓴다 해도 이미 늦었어. 이미 덮어 씌운 거는 코드 아무리 고친다고 해서 복구가 안 돼요. 재시작해야 돼요. 파이썬 코드 짜다 보면은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네, 이원 분산 분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등분산 과정이 충족됐을 때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아까 했었던 대로 웰치 검정 자, 코드 좀 복사해 올게요. 이 웰치 검정에 대해서도 파라미터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이렇게 돌려봤는데 얘는 파라미터 지원을 안 해요. 실제로 API 찾아보면은 이 파라미터가 스트링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원 분산 분석에 관한 논문에서는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논문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례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아예 그럴 때는 아예 실험 시도 자체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 혼자 뇌피셜이고요. 그래서 이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런 실험 데이터를 잘 안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여기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때 또 따로 그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코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연습 문제 풀이 마무리 할게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씩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